뭐 부자 감세다 아니다 이런 부분보다도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서 자본시장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고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 전문적인 투자자를 통해서도 산업의 자금을 공급하고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이런 목표가 명확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정부가 낸 세법 같은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법인세도 인하되고요. 여러 가지 감세 조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국가 재정을 본다면 실제로 앞으로 재정 투자가 늘어가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감세만 쭉 계속 간다고 하면 투자자들한테는 감세는 하는데 세수는 준다. 그러면 국채가 발행이 늘 건데 그 국채 가격은 어떻게 될까? 지금의 금리 상승 기조 속에 국채가 발행한다면 당연히 국채를 안 사려고 하겠죠. 그러면 시장 상황을 굉장히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래세를 줄였을 때 그만큼 5, 6조의 재정이 이제 다른 기금에서 빠지게 되겠는데 예. 그걸 다른 쪽에서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가 이렇게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 세목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게 필요합니다. 특별대담 3프로TV가 묻는다.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해야 하나 강행해야 되나. 오늘 진행을 맡은 3프로 취재팀장 권순우입니다. 천만 개미를 대표해서 여야 의원님들을 모시고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입법 이슈이기 때문에 그 입법 논의를 하는 국회에 계신 분들을 모시는 게 적당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용우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조금 바쁘긴 하고요. 예. 그러나 뭐 법안에 관련돼서는 항상 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제 국정감사도 끝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산 그리고 이제 세금 관련한 법안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국회 논의 사항은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세법에 관련된 거는 기재위에서 다뤄야 됩니다. 예. 근데 기재위에 보면은 법안 소위원회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현재 법안 소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다. 아, 소위 구성이 아직 안 됐다고요? 예, 이게 12월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12월 초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어. 조세 소위원장을 여당에서 맡을 것이냐, 다수당인 저희 당이 맡을 것이냐에 이견이 있어서 아예 소위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좀 안타깝네요. 저희가 이제 금융투자소득세를 좀 다루려고 했었는데 국정감사 때 법안 논의를 안 하니까 예. 국정감사 끝나면은 법안 논의할 때쯤 모셔야 되겠다는데 아직도 안 됐다는 게 좀 조만간 뭐 소위 제가 확인해 봤더니 간사간 협의를 하고 있고 조만간 구성이 된다고 하는데 뭐 지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주제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주식 양도세 공식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라고 하는데요.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그 정부에서는 2년 유예 법안을 7월 달에 제출을 한 상황이고요. 현재는 그 야당 쪽에서는 좀 강행을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걸 만들어서 기존에 대주주만 내던 그 세금, 그 주식 소득에 대한 세금을 5천만 원까지를 기본 공제를 해주고 그 이상에다 과세를 하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관련해서 거래세 인하도 같이 발표를 했고요.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그 100억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사람에게만 세금을 걷겠다라는 공약을 한 적이 있고요. 정부안은 2년간 유예하는 안입니다.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안 논의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법안인데 아직까지 소위가 구성이 안 됐다라는 측면은 조금 더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그 개인 투자자들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좀 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실 것 같은데 국민청원도 이제 5만 명이 넘은 상황이고 야당 쪽에서는 좀 강행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과세를 하겠다는 내용이 그렇게 인기가 좋은 정책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이제 강행을 하려 그러는 기류의 논리는 좀 어떤 건가요? 강행이라고 보기보다도 예정된 거였습니다. 사실은 금융투자소득세는 2013년경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야기가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한 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채권 투자를 하면 채권의 이자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예. 근데 채권형 펀드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이자 소득은 이자 소득 플러스
그 차액까지도 예.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동일한 상품인데 과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종목별로 많이 다릅니다.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또 과세를 안 하고 있고 예. 또 다른 쪽은 또 과세를 하고 있고 예. 굉장히 복잡하고 체계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 세율을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 해서 2013년부터 논의가 됐고 그러면서 이게 올해 내년에 시행된다는 것도 계속적으로 예고가 되면서 이제 뭐 대주주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고가 돼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예. 예. 예고가 돼 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기존 정책의 그 예측 가능성을 감안해 본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 있었던 거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각 증권사 같은 경우도 이걸 할 거를 전제로 해서 전산 투자를 다 해서 개발이 거의 완료된 상황이었다가 7월 달에 법안이 제출되면서 좀 두고 보자 하는 상태가 돼가지고 사실 실제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지도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각 증권사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하다가 저거 해야 되나 이러면서 전산 투입 같은 것들을 좀 보류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결론부터 여쭤보고서 좀 얘기를 진행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이게 금투세 도입에 이제 찬성한다 반대한다라는 거를 이게 양단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의원님이 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여쭤보고서 그 다음에 좀 부연 설명을 듣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증권사들이 준비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7월달 작년 이럴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뭐 시행을 오히려 하는 게 예. 투명한 게 맞다고 보이는 부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최근에 좀 주목하고 있는 게 자금 시장의 사정이나 우리 주식 시장의 사정이 굉장히 악화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또 법안 세부 내용에서도 보면은 보통 이제 금융투자소득세를 하겠을 때 손실이 발생을 하면 2월 결손금을 공제 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럴 경우에 만약에 올해 시작을 했다. 예. 내년 초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면 이미 5년 전까지 손실을 보고 있는 건 어떨까요? 최소한 올해는 손실 보신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예. 그걸 이제 소급을 해서 그 2월 결손금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보완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과연 100억이 적합한 숫자냐 이런 부분도 실제로 대선 공약으로 나왔지만 그 전에 논의가 됐던 게 뭐 3억도 있었고 10억도 있었고 이런다면 과연 그게 어느 정도가 적합한 수준이냐 이 논의를 사실 아까 법안소위에서 직접 해 들어가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걸 이 문제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문제로 접근하면 곤란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의미에서는 좀 그 논의를 좀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정부가 냈던 이제 세법 같은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법인세도 인하되고요. 여러 가지 감세 조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감세 조치가 일어나고 있을 때 그런다면 국가 재정을 본다면 실제로 앞으로 재정 투자가 늘어가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감세만 쭉 계속 간다고 하면 영국의 트러스 총리가 국채 발작이 일어나듯이 예. 투자자들한테는 감세는 하는데 세수는 준다. 그러면 국채가 발행이 늘 건데 그 국채 가격은 어떻게 될까? 지금의 금리 상승 기조속에 국채가 발행한다면 당연히 국채를 안 살려고 하겠죠. 그러면 시장 상황을 굉장히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는 좀 더 현 시점에서 좀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그 표면적으로 보이는 건 금융투자소득세를 강행을 할 것이냐 유예를 할 것이냐 이렇게 보고 있지만 의원님 말씀은 사실 이것을 다 양당 간에 결정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재반 사항을 좀 함께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이게 지금 주식시장도 좀 불안한 상황에서 그 2년 정도 유예하는 것들이 뭐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말씀으로도 좀 해석 다른 재반 조건들 논의가 된다면 2년간 유예하는 것도 뭐 가능할 수도 충분히 있다는. 이거는 이제 당의 입장하고는 좀 다른데 예. 개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다루는 데 있어 가지고 바로
금융투자소득세 하나만을 보는 게 아니어야 됩니다. 실제로 거래세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거래세에는 증권거래세와 같이 가는 게 농특세입니다. 예, 예. 농특세가 연간 한 5, 6조가 거치고 그게 농업 발전이나 이런 쪽에 쓰이는 목적세가 있습니다. 그럼 거래세를 줄였을 때 그만큼 5, 6조의 재정이 이제 다른 기금에서 빠지게 되어 있는데 예. 그걸 다른 쪽에서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가 이렇게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 세목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한 논의가 전개 안 됐기 때문에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좀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금투세 유예를 할 수도 있는데 금투세 유예를 하려면은 거기에 뭐 재반 사안들, 뭐 세수 문제라든지 여기에 그렇죠. 뭐 100억 원의 적합성의 문제라든지 뭐 증권사의 준비 사항들, 자금 시장의 상황들을 소급을 좀 해줄 건지 이런 부분을 같이 봐야겠죠. 아, 근데 소금 문제는 진짜 의원님께서 좀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그러니까 올해 손실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손실을 봤으면 약간 좀 저점이라는 건데 만약에 내년에 조금 시장이 반등한다 그러면은 조금 벌 수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올해 손실 엄청 보고서 그것만 생각하는 그렇기 건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실 여야가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이야기하지 않은 채 예스냐 노냐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는 것. 특히 경제 문제는 저는 예스냐 노냐 이거냐 저거냐로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조합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투세 유예라든지 금투세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뭐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좀 그러니까 뭐 의원님이 하신 얘기는 아니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이게 뭐 대상 한 2%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폐지하는 거는 유예하는 거는 부자 감세다라는 얘기를 좀 하는데 사실 투자자들은 이제 거기서 좀 그 큰 손들 2%의 큰 손들이 시장에서 빠져나가면은 지수 하락에 따른 손해를 좀 보게 될 거라는 우려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걸 가지고 역시 뭐 부자 감세다 아니다 이런 부분보다도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서 자본시장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고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 예. 그리고 그런 전문적인 투자자를 통해서도 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이런 목표가 명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 방향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이제 뭐 금투세 도입 유예를 여당에서 주장할 때도 자본시장을 어떻게 키우고 우리 경제에서 자본시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립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그러려면 자본시장에서 투자자 보호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정부가 해야 될 책무죠. 예. 예를 들면 세금을 부과를 하겠다고 하면 그 세금을 통해서 그 시장을 어떻게 키울 건지에 대한 책무가 같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소홀을 하면서 세금만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같이 나가야 되고 제가 입법에 주력했던 부분도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줘야지만 뭐 이런 세목을 신설하는 문제라든지 개편하는 문제가 저항이 적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도 사실 좀 개인 투자들 사이에서 좀 있기는 해요. 이렇게 자본시장에서 개인 주주들이 이제 거버넌스 문제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꽤 많은데 이런 거는 제도적으로 나라가 해줘야 되는 부분들은 미흡하면서 여기서 세금만 거들라 그러냐라는 목소리들이 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니 뭐 어차피 그럼 우리나라 장점이 그나마라도 이게 양도소득세 안 내는 건데 미국은 양도소득세는 내지만 거버넌스적인 측면에서는 보호가 좀 된다고 생각하니까 미국 시장으로 좀 쏠리게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자본시장 제도에 대한 보완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네,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보면 좀 주목할 만한 거는 물적 분할 관련 예. 제도라든지 현물 배당 이야기를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과정이 참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는 게 최근에 3기 EV 같은 경우에 써주고 물적 분할을 하면서 이사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모회사 주주들한테 현물 배당을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예.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이라도 바로 이런 방향성을 맞춰가지고 회사도 바뀌고 투자자들도 아마 그걸 평가를 할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개선되어 가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릴 때 시점이라고 하는 거는 시점 중에서 특히 고려해야 될 건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뭐 입증을 하면 예. 해주는 제도 같은 것들은 같이 병행해야죠. 그쵸. 도입이 되더라도.
그리고 또 하나 오해 중에 하나는 국내에만 물리고 해외 투자자들한테 물리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되게 불만 사안이긴 해요. 사실 금투세 도입이라는 것 자체가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은 뭐 사실 기관이나 외국인은 금투세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 도입 자체가 결국은 개인에게만 부담을 좀 키우는 것이다라는 좀 생각들을 하는데 법인이 주식 투자를 하거나 주식을 해서 이익을 보면 법인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세금을 내는 겁니다. 개인하고는 다르게. 또한 외국인은 그 외국인 법에 의해 가지고 그 나라 법을 적용을 받아서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투자자가 미국 주식에 투자를 했을 때 예. 양도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징수해서 그쪽으로 보내줘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조세 협정이 있기 때문에 각국의 이제 조세의 차익이 있으면 그럼 이제 그 아비트리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예. 일반적으로는 다 과세는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별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약간 오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세 관련한 얘기 조금 드리면은, 그러니까 지금 그 금융투자소득세의 방향성이 그 양도세를 부과를 하면서 거래세를 좀 낮추는 방향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거래세가 좀 낮아지면은 오히려 단타를 칠 위험이 좀 있다. 여기에 더해서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뭐 여기서 뭐 거래세는 나라에서 받는 거지만 거래 수수료는 또 증권사가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좀 증권사들만 좋은 거 아니냐? 아니면은 뭐 기관이라 뭐 이런 그러니까 증권사들 쪽에서만 유리하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 거래소액을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금융투자소득세와 함께 가는 거래세를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낮추는 것도 맞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단타가 는다 안 는다는 부분보다도 이거는 데이터에 따라서 검증을 좀 해봐야 됩니다. 실제 다른 나라들 사례를 보면 는 경우도 있고 준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실제 이제 투자 성향에 따라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증권거래세 때문에 투자를 안 한다보다도 그 시장의 전망이 좋고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좋다면 거래세를 커버하고도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예.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회사의 내용을 얼마만큼 충실하게 만들어 주느냐, 그걸 얼마만큼 투명하게 공시를 통해서 알 수 있게 해주느냐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사실 거래세 때문에 뭐 단타가 는다 안 는다, 증권회사가 이익을 본다 그건 굉장히 일방적인 검증되지 않은 명제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자본시장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경력을 쌓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본시장 전문가의 입장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데 금투세 도입이 됐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건 사실 뭐 내가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내서 세금을 내게 될 거다라는 뭐 3억 이상 수익을 내서 세금을 많이 낼 거라는 부담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그런데 세금이 도입됐을 때 좀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를 더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본시장에서 오랫동안 경력을 쌓으신 입장에서 이런 세금이 도입되면은 증시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좀 보세요? 글쎄요, 그거는 명확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영향은 좀 있겠죠. 근데 시장이라고 하는 게 규모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런 충격들은 흡수할 수 있을 만한 건강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양도세, 그러니까 금융투자소득세를 냈을 때 증시의 영향에 대해서는 저도 분석 보고서를 좀 보면은 대만 케이스 같은 경우는 좀 충격을 좀 받았고 일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좀 충격을 안 받기도 하고 해서 사실 이 세금 자체로 증시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좀 없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요즘에 시장이 워낙 센티멘탈이 안 좋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아주 예민해져 있죠. 그런 사람. 예. 그리고 또 연말 되면은 또 이렇게 약간 정리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네.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이제 금투세 논의를 하려면은 여기에 걸맞은 이렇게 다른 부수적인 얘기들, 그러니까 다른 논의들이 필요하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뭐 세수 부족의 문제. 세수 부족은 당연히 이제 국채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이게 결국은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논리인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자본시장의 어떤 건전한 방향성에 관련한 얘기들, 그러니까 정부가 이 정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세금을 과세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은 일종의 국민과의 어떤 그 공감을 형성하는 과정일 것 같아요. 그 의원님이 좀 주요하게 보시는 좀 제도들, 좀 자본시장을 좀 더 건전하게 만들 수 있는 제도들 관련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상법
있어가지고 주주 충실 의무에서 비례적 충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뭐 이전에 이제 물적 분할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궁극적으로는 상법에 있어가지고 주주 충실의 의무를 선관주의 의무를 비례적으로 봐줘야 된다는 그 조항만 바뀌어줘도 많은 부분이 바뀔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시 의무에 대한 것들. 투자자는 회사를 가장 잘 알아야 됩니다. 알기 위해서는 공시를 정확하게 해주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사실 저는 지난 흰비노 그 태풍 때 예.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흰비노 태풍이 불었을 때 포스코가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예. 자율 공시를 했어야죠. 피해가 얼마가 발생할 수 있고 매출 이랬어야 되는데 피해 액수나 이런 거 추정치는 거의 나오질 않고 자율 공시는 하긴 했습니다. 그러면 거래소에서 지금 상황이 어떠냐, 언제 이게 다 회복될 거냐 이런 것들을 공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지만 다른 산업의 영향도 그렇고 포스코의 밸류에이션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이런 것들을 회사가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 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비례적 충실. 네. 뭐 비례적 충실이라는 거는 대주주뿐만 아니라 소액 주주들에게도 비례적으로 예. 이사회가 충실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이게 사실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게 대법원 원래 그렇게 해석을 하느니 논란이 있었는데 2007년인가 8년에 대법원 판례에서 예. 그렇게 판례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법의 취지가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법의 개정이 필요한 겁니다. 좀 더 명확하게 해줄 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러면 지금 그 아까 당론하고 개인 의견을 약간 분리해서 말씀하시긴 했는데, 이게 그 민주당의 의견은 아직까지 그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기로는 이거를 계속 가야 된다라는 쪽의 입장이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어찌 보면은 정부 여당 쪽에서 내놨던 그 안에 대한 야당으로서의 뭐 비판과 견제 차원에서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이게 짧은 기간 유예를 할 수 있는, 뭐 2년간 유예할 수 있는 내용으로, 물론 이거는 이제 실제 논의를 하시는 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문제겠지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합의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그냥 전망을 하시자면 좀 어떻게 보셔요? 제가 오기 전에 이제 기재위 의원님들하고 통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취재하고 오셨군요. 예. 네, 현재로서는 논의를 좀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뭐 절대 안 된다 이런 수준은 아닐 겁니다. 뭐 사실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뭐 상황을 좀 봐야 되지만 논의를 해야지. 논의를 안 한 채 예스 노냐 되면 굉장히 안 좋아질 것 같고요. 테이블에 올려서 여러 사안을 같이 논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기에 앞서서는 어쨌든 자기 포지션을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논의를 통해서 좀 달라질 여지는 분명히 있다는 거네요. 논의를 좀 해야죠. 의견 수렴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오히려 그러면 금투세 관련한 어떤 여론이라든지 자신의 의견을 내고 싶은 국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부터 더 많이 목소리를 좀 내주셔야 되겠네요. 국회의원분들도 아무래도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하실 테니까 뭐 지금부터도 더 열심히 의견을 내고 그런 논의들이 모여서 국회에서 좀 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그런 결론이 좀 나기를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슈는 아닌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 갖는 제도 중에 우리 공매도 제도가 있어요. 근데 지금 주식이 엄청 많이 빠졌잖아요. 예. 오히려 코로나19로 주식 빠졌을 때보다 지금 더 많이 빠진 상황인데, 이 공매도에 대한 폐지, 뭐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좀 금지를 좀 기간을 두고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좀 있는데, 좀 의원님은 좀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어떤 제도가 있고 그 제도가 문제가 있으면 약간 손을 봐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근데 공매도 제도에서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 두 가지는 짚어 보겠습니다. 예. 공매도는 돈을 빌리는 거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주식을 빌리는 거죠. 예. 예. 그렇다면 빌려가는 사람이 신용도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과 큰손 기관 투자자 간에 신용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은 그 금융의 원칙상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걸 똑같이 해달라는 건 말이 조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사안이고요. 두 번째로는 개인 투자자한테 공매도 대주가 아마 90일까지 가능하다고 예. 되어 있고 기관 투자는 만기가 없습니다. 만기는 없죠. 예. 근데 만기가 없다는 걸 개인 투자자들은 무한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그 국민연금에 대주를 해줬을 때도 다음 날에도 콜할 수 있습니다. 예, 대차거래. 예, 대차거래.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한 상품이고 자기 책임을 지는 그런 그 투자 행위입니다. 그래서 차별이 있다고 하지만 차별 중에는 그런 부분 하나고 만기가 없다고 할 때 개인한테는 90일 정도를 주지만 예. 기관한테는 언제라도 상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그 차이가 있다는 걸 좀 확인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공매도 제도가 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근데 근데 그 순기능이 있지만 이걸 가지고 불공정 매매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거 보면 엄하게 다스려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어떤 제도를 변경시킬 때 어떤 제도가 효과가 있냐 없냐는 얘기할 때 미국에서 증권거래소에서 업틱 룰 공매도 관련해 가지고 했을 때 데이터를 러셀 300 주가지수 구성 종목들에서 대조군하고 비대조군을 나눠 가지고 데이터를 공개해 버렸습니다. 공매도 관련된 데이터를 다 공개를 하니까 미국의 재무하는 교수들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치열하게 논문을 쓰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몇 년 걸려서 이게 업틱들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3년간. 그러니까 저 공매도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선언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데이터를 통해서 실제 이게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가면서 하는 정책을 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 공개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도 거래소에서도 공매도에 관련된 데이터를 명확하게 해주고 한다면 필요하고 그다음에 시장 조치로서 시장이 굉장히 악화됐을 때 공매도 금지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저희 그 자본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도 좀 서운한 거 중에 하나가 그 우리의 재산과 그 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주식시장인데 사실 제도적으로 논의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쪽 시장을 조금 배관시하는 느낌을 좀 받아요. 이게 뭐 다른 법안들에 비해서 다른 정책들에 비해서 좀 소외되고 관심 없고 아니면은 어떤 투기적인 세력 아니면 그냥 투기적인 도박 뭐 이렇게 보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이야 뭐 자본시장에 워낙 오래 계셨으니까 그렇진 않을 건데 실제 국회에 가서 보셨을 때 이 자본시장을 바라보는 우리나라 그 입법부의 어떤 그 문화 태도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특히 뭐 삼프로 TV도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고 보면은 지난 대선을 저는 주목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당의 대선 주자가 자본시장에 대한 공약들이 있었고 그 공약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논의가 된다는 사실. 예. 그거는 그만큼 투자자들을 중시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제도가 변경이 일어나고 있고 한다는 걸 주목해 본다면 그 시각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올해 주식시장은 참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좀 아픈 한 해였어요. 우리나라 경기도 별로 안 좋고 심지어 내년도 이제 이 정도 금리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좀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본시장에 참가하는 국민들이 벌써 한 1,300만 정도 된다 그러면은 거의 경제활동 인구의 한 절반 이상은 이 시장에 참여를 하고 계시다는 건데 좀 이런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국민들에게 좀 한 말씀 좀 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주고 싶으세요? 자본시장은 대한민국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 투자자들도 거기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참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자본시장 참여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투자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투자하는 게 좋겠다. 특히 회사의 내용을 잘 알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님을 모시고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민주당 그리고 이용우 의원님의 어떤 입장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 말씀 주신 얘기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들은 이제 손실소급과 관련한 얘기 아니면은
증시 상황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아니면은 또 이게 이 제도 변화가 세수에 영향을 미치고 국채 시장과 다시 자본 시장에 미치는 이런 영향들을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뭐 유예를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오히려 7월 달에 법안이 나온 얘기긴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재위 소위가 아직까지 구성되지 않았을 정도고 지금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국회의원이 좀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좀 담아서 법안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오히려 좀 더 다양한 목소리들을 국회에 전달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금융투자소득세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